그리고 이제 호흡을 잘하기 위한 기본적인 육체적인 조건이 있어요. 기본 육체적인 조건으로 보면 일단은 폐가 좋아야 돼요. 폐가 튼튼해야 돼요. 건강한 폐. 그 다음에 코가 좋아야 돼요. 비염 있고 막 그러면 부비동이 막혀 있으면 호흡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복부에 적당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근육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복부에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를 더하면 이제 몸의 균형, 척추의 건강, 척추의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더 좋죠. 예. 척추의 균형이 잡혀 있으면 더 좋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초보자들에게 있어서는 폐와 코, 그 다음에 복부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세트로 하는 방법이 단전강화 체조법. 하는데 단전강화 할 때는 입을 닫고 코로만 호흡을 하는데 코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해주시면 폐와 코까지 활성화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코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들숨 날숨을 빠르게. 그래서 폐를 활성화시켜 주시는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하기 싫으면 뭐 하시냐 하면 걷기는 안 되고 달리기. 달리기 해도 괜찮아요? 달리기 하면 뭐 죽나요? 달리기 또 달리기를 하시는데 달리기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입은 없다. 코로만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유산소 운동에서 폐를 활성화시켜야 돼. 숨이 차게 호흡을 달리기 같은 거 또는 등산 같은 걸 해주셔야 폐 전체가 활성화가 돼요. 너무 운동한다고 하면서 이제 걷기만 하면 폐 자체가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폐가 안 좋으면 호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산소를 잘 빨아들이고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라든지 불순물을 잘 버릴 수 있는 폐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유산소 운동이고 호흡을 빨리 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줄넘기는 어떻습니까? 줄넘기도 입 딱 하고 줄넘기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입 다물고. 네, 입은 꿰매시면. 아니면 제자리 뛰기도 하셔도 돼요. 이것도 좋았습니다. 네. 차게 맞죠. 입은 다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복부. 예. 복부에 힘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오장육부 중에서 오장육부의 중요성은 기본 건강을 위해서는 비위장이 가장 중요하죠. 비위가, 비장, 위장이 건강을 위해서는. 근데 수련을 위해서는 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수련법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위장부터 시작하죠. 육기조환이 뭐냐 할 때 전부 다 비위장에서 시작하지만 수련을 위해서는 호흡수련이기 때문에 호흡수련을 위해서는 폐가 망가지면 호흡수련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탁기를 빼야 되기 때문에 날숨을 좀 길게 하셔가지고 자신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날 때는 꼭 그 들숨을 길게 해서 축기를 시킬 수 있도록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수련이 안 돼요. 수련생에 나아갈 방향에도 아마 보면 산소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산소의 그 소비량에 의해서 자신의 진화가 촉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는 폐, 그리고 코가 막혀 있으면 뇌가 활성화되지 않고 비활성화돼요. 그래서 호흡은 기본적으로 코로 합니다. 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염으로 해가지고 코가 막혀 있는 사람이 파장 타령하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파장은 상단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코가 막히면 상단의 기능이 다운돼요. 그래서 인도 영화 그 PK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간이요? 예? 얼간이요? 아니 얼간이 쓰리바보들 말고 그 다음에 또 PK라는 그거에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그 외계인이 지구에 왔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우주선을 조종하는 목걸이가 있는데 그걸 잊어먹었어. 이제 찾으러 갔다가 근데 신들에 대한 그 비판이거든요. 비꼬는 내용인데 막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신하고 통했다 이제 신의 말씀을 전한다 막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제 주인공이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전화가 다른 데로 걸린 것 같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파장은 말 그대로 직통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어떤 그 직통 라인을 연결하는 건데 이게 라인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엉뚱한 걸 가지고 여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장이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뇌가 굉장히 건강해야 돼요. 코 막힌 상태에서는 안 돼요. 하더라도 끊어져 버려요, 중간에. 네. 기초장기의 파장은 돼도 높은 수준의 파장 쪽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 건강을 굉장히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뇌가 나쁘면 수련이 잘 안 돼요. 뇌 기능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코가 막히면 뇌가 다운된다. 네. 그래서 부비동 관련된 내용이 있죠. 말씀해 보면 2008년 그 당시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초기에는 일단 탁기를 빼내는 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탁기는 전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전은 과거, 후는 내가 생활하면서 미래에 계속 미래에 받아들이는 탁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탁기는 빼내고 미래의 탁기는 덜 받는 쪽으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미래의 탁기를 안 받으려면 금촉이라든지 나의 생활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것은 내 안에서 날숨으로 잘 씻어내야 되고 끊임없이. 그리고 그 몸이 안 좋다. 저도 어제 자다가 담이 결리고 했는데 담이 결린다 이런 것들도 다 탁기가 뭉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뭉치면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씻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위장이 안 좋다면 위장에 있는 탁기를 계속적으로 빼내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고 탁기를 잘 빼려면 맑은 데를 상상을 하시면 되고 거기다 에너지를 컨택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탁기를 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초보 단계에서 하는 게 어디에 컨택을 하냐면 주로 하는 게 이제 백두산. 네, 백두산은 컨택을 해서 우리가 그 백두산 가서 용천으로 빼내는 걸 많이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백두산도 있었고 이제 어디 쪽에 있었냐면 저기 호주 시드니 앞바다로 가기도 하고, 네, 남태평양을 가기도 하고 이제 막 하는데 초보 단계에서는 백두산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일반인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아니면 팔문헌을 운영하는 거예요. 팔문헌을 생각하시면 그 팔문헌과 관련된 기운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팔문헌의 어떤 그 팔문헌에서 나오는 기운은 천기, 지기, 우주기 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에 나의 주 에너지 파장이 컨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에게 전달되는 에너지가 틀려요. 나의 그런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팔문헌의 가운데 원중에서 나오는 그런 우주 기운 쪽이 나에게 많이 올수록 내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볼텍스, 우리가 많이 행련을 갔던 이제 볼텍스나 그런 데를 은염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볼텍스 수련 그 말씀 중에요. 그거 1번 자세가 그 기존의 어떤 뭐 잊어버린다든지 뭐 기존의 기운을 그 빼는 자세가 1번 자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꼭 볼텍스 수련을 해야만이 그 자세를 취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만 할 수 있는지요? 지금 질문하신 것은 진안산 수련법에 대한, 진안산 태산 수련법에 대한 질문 같으신데요. 네네네. 그 말씀 중에 뭐를 잊어버리고 잊고 싶으면 1번 자세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1번 자세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질문을 좀 합니다. 어, 그것만 해도 되는지. 탁기 빼는 게 진안산에서, 진안산 태산에서 1번이 탁기 빼는 거고 2번이 팔 이렇게 네. 팔맥 연결하는 거고 3번이 뒤로 깍지는 거였는데 3번 자세예요. 아, 3번 자세예요? 네. 그 1번이 이 자세가 그러면 아니고요? 1번은 탁기 빼는 거. 아, 그러니까 탁기 빼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걸 네, 이것만 하셔도 돼요. 아, 요것만 이 자세만 취해도 이 탁기가 빠져나가요? 네, 호흡을 하면서. 예, 호흡을 호흡하면서 예, 예. 다른 거 할 때, 아, 내가 탁기가 많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좀 많이 하시면서 쭉 해서 팔문헌 띄워가지고 계속 씻어내시면 탁기가 빠져요. 예. 3번은 뭐예요? 그럼? 삭기 빼고 팔맥하고 3번은 잊어버리는 거라고 질문하셨잖아요. 아 잊어버리는 거. 예. 뭘 잊어버려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려요? 많은 것들을. 어. 기억이나 이런 거는 기억이 좋은 게 없이 나쁜 게 그래서 탁기가 몸에 쌓이는데, 탁기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가 차이가 있어요. 몸에 쌓이는데. 그래서 탁기가 쌓이는 걸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제 피부,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장기, 그 다음에 뼈, 그 다음에 뇌. 그래서 뇌의 탁기가 가장 안 빠지고요. 그 다음에 뼈, 그 다음에 장기, 근육, 피부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있는 탁기부터 탁기 제거하는 수련을 해요. 우리가. 그리고 근육에 있는 것도 여기 같이 이제 보통 많이 하고, 이 장부에 탁기를 빼는 거는 뭐 개운법이나 육기조화 그런 것, 개운법에서 오장육부를 닫고 그런 것들이 장기에 탁기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뼈에 있는 것도 뼈에다 기운을 넣고 하는 수련법들이 있고요. 근데 별로 많이 하지 않았는데, 단전에 축기가 되면 이런 것들을 갖다 다 기운이 가면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뇌에 있는 건 잘 안 빠져요. 뼈와 뇌에는. 이걸 그래서 뼈와 뇌 쪽에 하는 탁기는 뭐냐면 전생의 업에 의해서 쌓인 탁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 금생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 그래서 뇌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쌓여 있으면 수련은 거의 힘들어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오장육부의 이상이 아닌 뇌의 이상에 의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뇌에 있는 탁기까지도 뺄 정도까지 수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뚜렷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탁기를 빼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이거 뒤로 깍지 끼는 거는 이제 앉아서 하는 좌공인데, 탁기 빼시려면 그걸 많이 하시면 좋아요. 지수화풍. 지수화풍 수련을 많이 하시면 탁기가 잘 빠집니다. 탁기 뺄 때는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서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중급 단계에서는 어디까지 주로 노력을 해야 되냐면, 내가 기운이 축기가 많이 됐다 하면 장기에 있는 탁기를 빼는 쪽에 좀 노력을 해줘야 되고, 축기가 안 됐다 하면 근육에 있는 탁기를 빼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제일 초보자들은 피부. 그래서 초보자들, 외부인들, 명상 안 하신 분들은 여기에다 집중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여기 피부. 피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기모교 같은 경우가 피부에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고 뭐고 모르겠다 하는 거는 백두산 가는 거. 백두산에 가서 그냥 용천으로 그냥 막 빼낸다 생각하는 게 그거 하는 거고, 편안하게 해주면서 하는 거고, 근육에 대한 것도 여기 이제 우리가 팔문헌 돌리죠? 동맥수련할 때 팔문헌 돌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에 있는 탁기까지 이제 빼지는 거죠. 네.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앉으면, 서거나 앉으면 몸에 있는 근육에 있는 탁기들, 그런 것들이 잘 빠져요. 네. 근데 삐딱하게 앉아있고 자세가 측만이 있거나 전후만이 있고 하면 근육의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탁기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좋은 기운도 잘 안 들어온다. 탁기 배출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운도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면 몸에 좋은 기운이 잘 들어온다. 그리고 감정적인 탁기를 잘 빼려면 새날리기 많이 하시면, 예, 비우는 거잖아요. 새날리기가 비우는 거기 때문에 해서 오픈시키는, 해서 연다. 예. 몸의 탁기는 몸의 계열 신법을 많이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그것도 초보자에게 필요하지만 내 마음이 오픈시킨다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내 몸과 마음을 활짝 열겠다 하는 상상.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수련의 점수가 일어나요. 근데 마음은 안 열고 그냥 몸으로만, 몸 좋으면서 몸으로만 막 대추천을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분 있죠. 대추천은 30분에서 1시간만 하면 돼요. 그래서 탁기를 잘 빼내면 내가 몸이, 근데 이때 탁기가 빠져나가면 꼭 아까 얘기했죠? 무슨 현상? 네, 명현 현상이 일어난다. 네. 호전 반응이 나타난다. 근데 호전 반응이 아니라 나빠지는 것도 좋아지는 것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빠지는 것을 갖다가 명현 현상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에서? 약장사들한테, 약 파는 데에서. 그러다가 그 명현현상이라고 막 믿고 막 약 먹다가 중병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명현현상이라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네. 어쨌든 기운이 변화되면 꼭 기몸살을 해요. 수련하다가 기몸살이 중간중간에 일어나요. 네. 근데 수련을 열심히 했을 경우에 기몸살, 네? 열심히 안 하면 기몸살, 기운이 천천히 바뀌면 그런 거가 있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죠. 또 기몸살 많이 열심히 안 했는데 기몸살을 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탁기가 무슨 일인데요? 극도의 체력 저하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의 변화에도 엄청난 그걸 하는 걸로 느껴요. 예. 그리고 기운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체력 짱인 분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난가? 뭐 이래. 한 번도 기몽살을 못 듣고. 이 마음을 바꾸는, 우리 수련은 신법이기 때문에 몸에 혀를 여는 방법으로서 신법을 대주천을 짱 해가지고 혀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돼요.
대추천을 20년 동안 대추천 하면서 마음이 안 바뀌어서 하면은 그게 의미가 없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굳이 서서 하는 신법을 그런 거 많이 할 필요성이 없어져요. 계열이 되고 내가 기운에 대한 원리를 터득하면. 그래서 그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은 기운의 원리를 터득해야 돼요. 초각이 그거죠. 초각이 기운에 대한 원리를 터득하는 건데 기운에 대한 원리는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수련법을 통해서. 어떤 수련법을 하면 아 이게 뭐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수련법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읽어봐라. 그래서 그 수련법에서 원하는 걸 터득하면 그 단계를 넘어간다. 대주천을 하면 이 대주천이 어떤 수련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쳐야 돼요. 지수화풍이면 지수화풍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수화풍 읽어볼까요? 모든 기운은 하나이다. 그 하나 속에서 자신의 기운을 점차 하늘의 기운으로 바꾸어 간다. 이 단계를 익히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대주천. 소주천 과정이 끝난 수련생이 외기와의 유통 경로를 여는 것이다. 천지 기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경락이 열리게 되며 이 과정을 거치면 진정 하늘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중국 무협지 또 얘기하는데 의천도령기 보셨나요? 의천도령기나 그런 데 보면 아니면 중국 무협지 보면 그 수련법을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산속에 숨어있던 책 한 권을 본다고요. 꼭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데 그 책 한 권 보는데 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림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글귀 몇 자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수련을 하는 이유는 수련법을 하는 이유는 그 수련법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수련법에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자기가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시간 때우기로 있으면서 그냥 1번 자세 하라고 하니까 1번 자세, 2번 자세 하니까 2번 자세, 3번 자세 하니까 3번 자세 하고 있으면 이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이게 무엇일까? 이 수련법을 통해서 터득해야 될 건 무엇일까? 하고 자기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걸 가지면 어느 날 이게 이거구나 하고 딱 알아져요.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알아져요. 지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왜 이 과정을 마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지 메시지를 하면 안다니까요. 네. 지수가 보면 기분은 좋아지는데 의미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된다. 네. 네. 건곤일척도 마찬가지고 육기조화도 마찬가지고 육기조화는 수련법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봐볼까? 인간의 몸을 가장 조화로운 상태로 만드는 수련이다. 육기란 오장육부의 모든 기운을 말하며 이 모든 기운들이 조화됨으로써 가장 강력하고 균형 잡힌 인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네. 균형 잡힌 인간을 살박음시키는. 네. 그래서 어떤 수련법에 그 수련법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수련법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각 장부마다 기운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걸 조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장부를 통해서. 네. 그건 뭐 자세한 건 연구를 해보세요. 자세한 건 나중에 언니 혼자 스스로 다 해야 돼. 엊그저께 뭐 수련법 배웠다며. 그러면 이제 터득해 보셔야지. 네. 기억도 안 나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네. 그래서 개운법에 대한 내용은 어디를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버거시병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수련법에 대해서 어떤 것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신 게 있고 어떤 것은 말씀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네가 공부해서 찾아. 왜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게 선생님의 말씀인 거죠. 예. 파장을 받는 방법? 그게 파장을 받는 방법이에요. 예.
이 수련법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 그게 근원적인 질문 중에 하나예요. 수련생이 가져야 될 근원 질문, 근원에 대한 질문. 예. 그래서 이제 자각수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제 뭐 사주나 그런 얘기를 더 할 건데 숙제 드리겠습니다. 제일 무서워. 숙제 안 하면 오지 말라 그래. 올리라 그러는 거 아니세요? 아니 이제 지부장님께 보내면 이제 지부장님이 이제 평가를 해주셔야죠.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부장님 평가를 해주기는 조건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제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지만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예전에 했던 자각수련을 전부 다는 못해도 일정 부분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선생님께서 내주셨던 자각수련은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거다. 자신의 삶을 1살에서부터 10살까지 11살부터 20살까지 21살에서 30살까지 해서 나이가 많으실수록 써야 될 내용이 많겠죠. 네. 제업이 많아서. 연식이 네. 올라서. 그래서 이걸 A4 용지에 한 장씩으로 각 단위마다. 아, 네. 10년 단위 네. A4 한 장. 크게 그렸어. 그거 저도 가르쳐줘야 되겠네. 폰트도. 폰트 10폰트. 너무 쉬워요. 11. 여백 많게 해야 되겠다. 11. 여백 그 폰트 줄간격 120. 120 너무 밑에서 안 보여. 행간이 없어. 행간이. 160으로 해. 11에 160. 20는 사이즈. 180. 그다음에 자신이 잘한 것 5가지, 잘못한 것 5가지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앞에 거 10년 단위를 쓰시면 이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10년 단위 안 쓴 상태에서 하려면 안 나오는데. 예. 이거 해보셨죠? 저 안 해봤어요. 저기 중국반도 안 해봤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 지부장님께서 평가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숙제만, 과제 검사는 지부장님의 몫으로. 근데 이제 10년 단위를 쓸 때 자기 인생을 리얼하게 보고 정직하게 보지 않고 포장하면은 그건 공부가 안 된다. 그래갖고 이거 써있는데 자기를 멋있게 막 포장해서 자기 잘못한 거는 조금 쓰고 잘한 거 선생님이 딱 던지고 다시 써오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숙제가 잘못됐다 싶으면 다시 재숙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봐야 되거든? 네. 보려면? 그래서 제가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게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부장님께 보내시면 돼요. 저한테 보내실 필요 없이. 네, 숙제는. 두 가지인 거예요? 쓰는 내용이 뭐라고요? 잘하는 거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처음에는 자신의 10년 단위를 갖다가 그냥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는 자신의 현재 시각인 거예요. 어떻게 써라가 없어요.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피드백은 있을 수 있죠. 네. 10년 단위로 각각을 써보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자신의 인생에서 잘한 거 5가지, 잘못한 거 5가지. 작성한 다음 뒤에 하는 겁니까? 잘한 거 잘한 거. 예. 더 많이 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한 방에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더 남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많아요. 이거 맞네. 10년에 이렇게 있어야 되나? 수사님 그러면 10년 단위마다 한 장씩이에요? 네. 아니 더 A4 써도 용지 한 장씩이요? 최소 한 장. 그러면 난 4장을 써야 돼. 아니 뭐 30대니까 3장만 쓰시면 되지. 숙제가 너무 많은데. 30년 전에 30대. 그래서 옛날에 다 해보셨을 과정인데 안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선생님 계실 때는 중국반도 했나요? 그렇죠. 선생님께서 다 중국반 그때는 뭐. 미들 수련 모할 때 이거 한 번씩 전체로 내주셨잖아. 아니 저는 했는데 중국반 됐는지 수사관 이 됐는지 초급반은 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왜냐면 초급반이면 초급반 정도의 생각으로 자기 인생은 정리가 돼요. 근데 좀 더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다시 정리하면 또 다른 나중에 거 좀 1년 후에 쓰면 또 내용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저희 네. 7, 8번 쓴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초급반 되자마자 음. 백호연 수사님께서 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네. 기억하시나요? 기억 상실증이라 요새. 보험에서 아. 들어갈 때 이거 처음에 내주신 거. 아. 한번 더 보시면 되겠네. 10년 만에 또 하게 되네요. 10년이나 되셨나 누구세요? 그래서 수련 지도자가 되면 이 과제를 내주고 이걸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수련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그래서 향후에 수련 지도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단순히 수련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각 수련을 시켜서 피드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이 없으면 수련 지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안목도 높아야 되지만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 그거 없이는 수련 지도를 못해요. 예, 저는 귀찮아서 안 해. 그래서 숙제만 내드려요. 네, 혹시 오늘 했던 것 중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나중에 올려주시면 되지. 네. 지금. 호흡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내용이 그냥 간단한 것만 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호흡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료가 파워포인트 자료가 제가 호흡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몇백 장씩 있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언제 한번 네, 그래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을 하기에는 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만 오늘 탁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그 자각수련에서 이제 자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체크를 해보면서 과제가 나갈 거예요. 네, 매달 과제가 나갈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